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2025학년도 수능 가산점 비교, 특히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산점 비교하는 내용들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 이제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차례 동영상에서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까지 그리고 홍대까지 이제 대학별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지정 과목들 있는지 없는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수능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이제 계열별로 몇 퍼센트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또 그 가산점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의 가산점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대학별로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여전히 이제 그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문 쪽에서는 또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과탐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단순히 이제 그것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각 계열별로 과목별 수능 반영 비중이 몇 퍼센트씩이 되느냐, 이 부분들도 사실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대학들, 숙명여대부터 시작해서 서울과학기술대까지 이제 주요 대학들도 살펴보면서 가산점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이제 탐구 영역의 그 수능 반영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제 좀 지원 여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 이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두 차례 동영상에서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 대학들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뭐 일부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지만 거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지정 과목을 폐지한 학교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수능까지 안 가고 정시 모집까지 안 가고 수시 전형에서 나는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지는 작년에 비해서 넓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 여전히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뭐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기하 미적을 선택을 해야 오히려 이제 점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탐구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든지 사탐을 선택을 하거나 과탐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살펴보는 대학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꼭 승부를 봐야겠다, 나는 그러니까 내신은 괜찮은데 모의고사 점수 추이를 보니까 도저히 정시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힘이 붙일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그 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최저를 맞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숙명여대 지정 과목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적용을 안 하고 교과나 논술 전형에서 이제 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지정 과목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과목 없고, 그 다음에 소질대 같은 경우는 좀 남아있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은 여전히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뭐 요게 남아있긴 한데 여기를 제외하고 뭐 세종대도 지정 과목 없고 아주대도 지정 과목 없고 인하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모두 다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시에서 뭔가 수능 최저, 다른 과목들 때문에 지금 수능 최저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께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만약에 이제 사탐을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이 고민이 사실 이제 인문 쪽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수험생들 중에서 수시에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사탐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시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겠죠. 뭐 제가 봤을 때 그 고민 따로 하지 않아도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정시에서는 과탐을 선택하는 게 가산점을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국영수가, 그러니까 탐구 영역의 점수가 모의고사를 지금까지 봤을 때 탐구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국영수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국영수가 더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목을 탐구를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늘 이 고민점에 서 있는 친구들은 국수, 영탐 이 네 개 영역이 다 고만고만하다. 백분위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사탐으로, 자연계열은 과탐으로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오늘 이제 보는 학교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정시 모집에서 다시 한번 표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2025학년도 수능 반영 비중은 계열별로,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각 계열별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놨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학교를 한 페이지에 지금 다 담다 보니, 제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편의상 인문과 자연으로 크게 구분을 해놨지만, 나중에 이제 보다 좀 상세한 내용들은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상세하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탐구 영역 또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산점 영역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죠. 작년 같은 경우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탐구 영역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각 학교별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자기네 학교에 맞는 표준 점수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는 어떻게 점수대가 설정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 탐구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2025학년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능이 끝나고 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찍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지 이게 2025학년도에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우리가 내본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각 대학별로 지금 할당되어 있는 가산점을 과연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가산점이 없는 학교들이야 효과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점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그 계열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도 상경계열은 지금 제외하고 제가 반영 비중 써놨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나 통계학과나 첨단학부 같은 경우는 또 제외하고 써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선 가산점에 대한 영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는 지정 과목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과탐 한 과목은 반드시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과탐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자연계열 지원 가능하다는 거고, 사탐 두 과목만으로는 자연계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이야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신소재 물리 전공 같은 경우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물리학을 과탐해서 물리학을 선택했을 때는 점수 5%를 가산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가산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가산 영역을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소재 물리 전공을 제외하면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사탐, 과탐 분리하지 않고 사과탐 통합으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100이었을 때는 환산 점수가 69.35로, 100분위 점수 96이었을 때는 66.52, 89점이었을 때는 63.39, 77이었을 때는 59.11. 제가 앞선 두 차례 동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96, 89, 77이 뭘 의미하시는지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100분위 96은 1등급 컷을 얘기하는 거고, 89면 2등급 컷, 77이면 3등급 컷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만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숙명여대는 뭐 복잡한 건 없었기 때문에 여긴 좀 넘어가기로 하고, 자, 국민대로 이제 좀 넘어가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시에서 지정 과목은 없는데, 뭐 정시에서도 역시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정시에도 지정 과목은 없고, 그래서 인문, 자연, 자유전공, 그리고 여기 이제 단과대학별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인문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단과대 자유전공, 자연계열 쪽 단과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자연계열 수능 반영 비중과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인문 쪽, 즉 사탐 쪽에는 가산점이 따로 없고요. 지금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수학 표준 점수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역시 과탐을 선택했을 때 과탐 한 과목당 표준 점수 3%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00분위 탐구 영역에서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요. 국어, 수학, 탐구 모두 다 수능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는 대학들 같은 경우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이제 그 다른 대학 동영상 할 때도 일부는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수능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 앞선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탐 1, 그 다음에 과탐 2 과목들이 있잖아요. 4개 과목씩. 근데 이제 작년 모평 결과를 보면 과탐 2가 지금 점수대가 과탐 1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 1과 물리학 2 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습니다. 100분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아 버리면 사실 과탐 2를 선택을 했을 때 과탐 1보다도 훨씬 더 표준 점수가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 지금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과탐 2 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중보다는 1 과목을 2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과탐 2 표준 점수가 1보다 높은 거는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확인이 됐고, 물론 작년 수능에서 그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그래도 과탐 2 쪽이 조금 더 표점이 좀 높았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것만을 노려가지고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별로, 선택 과목별로 표준 점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뭐 사탐에는 지금 가산점이 없으니까 사탐은 차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리 1,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원, 그 다음에 생원, 그 다음에 지원 이라고 했을 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가 96이라고 해도 물리원의 표준 점수, 화원의 표준 점수, 생원의 표준 점수, 지원의 표준 점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의 그 증가 효과를 과목별로 다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따로 써놓진 않았는데, 어쨌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결론적으로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는 가산점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가급적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시 전형에서도 지정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 과목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가산점 영역이,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산점 영역은 없어요. 인문 계열은 없는데, 다만 자유전공학부, 인문 쪽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만 사탐 변환 표준 점수의 5%의 가산점을 준다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부분,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면, 자유전공 인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사탐을 선택해도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표점의 7%의 가산, 과탐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5%를 가산한다고 하니, 여기는 뭐 이미 퍼센티지에서도 고민할 거 없이 숭실대 자연계열을 목적으로 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선택지 없이 수학, 기하, 미적, 과탐 예전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점수상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사탐을 선택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연계열 사탐을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 가산점을 못 얻을 뿐인 거죠. 그러면 가산점을 못 얻고도 붙을 수 있냐? 당연히 붙을 수 있죠. 어떻게?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그러니까 국어, 영어에서 최대한 점수를 조금 높이 올려간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전년도 이제 탐구백분위 같은 경우를 숭실대는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사탐, 과탐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인문, 자연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앞선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그 전년도 탐구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지금 요 밑에 세종대처럼 사탐, 과탐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인문, 자연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탐, 과탐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경우의 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랑 자연 같은 경우로 지금 이원화 시키는 이유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인문 같은 경우를 지원할 때는 지정 과목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을 선택해도 인문 지원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기하랑 미적을 선택해도 인문 지원할 수 있었고, 탐구에서는 사탐과 과탐을 다 받아줬었죠. 인문 모집 단위들은. 근데 자연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과탐밖에 안 됐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탐, 과탐 변환 표준이 아니라 인문, 자연 변환 표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 화학 1을 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 친구의 지금 백분위 점수가 예를 들어서 89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백분위 점수 89점. 그러면 숭실대 같은 경우를 이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화학 1을 가지고 이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자연계열 쪽 모집 단위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인문 쪽 모집 단위들도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왜? 인문 쪽은 사과탐을 다 응시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89점에 해당되는 인문 쪽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점수는 여기 89점을 보시면 63.39점. 그러니까 63.39점으로 변환 표준 점수가 바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63.89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화학 1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얻은 백분위 점수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나의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열로 지원을 할 거냐 또는 자연계열로 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문, 자연을 분할해서 이렇게 이제 변표를 만들어 놓는 학교들은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백분위 점수 100이었을 때 자연이 71.75, 인문이 69.35로 자연 쪽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96도 자연 68, 인문 66.53으로 자연이 높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89도 역시 자연이 살짝 높고요. 그 다음에 77로 갔을 때는 인문 쪽이 조금 더 높았는데, 어쨌든 지금
탐구 영역 2등급 컷까지는 대체적으로 자연 쪽이 더 높다. 반영 점수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탐구 영역에 제한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자연 계열 쪽 또는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 학부에 한해서 이제 가산점 5% 또는 이제 여기 과탐변표 5%를 가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옆에다가 쭉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인문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는 친구가 사탐을 선택하면 100분 점수 100이었을 때 69.35인데 여기에 5%의 가산점 가중치를 주면은 3.47점이 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점수는 74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69.35에 3.47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점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71.75에 과탐 변표 5%만 지금 넣은 겁니다. 3.59.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수학도 기하 미적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수학 표준 점수가 몇 점일지 모르겠지만 그 점수에 7%까지 더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점수 상승 효과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숭실대 정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글쎄요,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수학 표준 점수가 한 12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120점에 7%라고 한다면 8.4점이 상승을 하는 거고, 거기에 과탐까지 더해지면 그냥 뭐 액면가 그대로, 그냥 우리 여기 수능 반영치 그 계산 안 한다고 했을 때 얼추 한 12점 정도가 지금 높아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12점 차이면 사실 점수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계열은 답이 없이 그냥 무조건 기하, 미적, 과탐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100분위 별로 가산점을 부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쭉 배열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게 이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국영수 또는 국어 영어에서 압도적인 1등급이야 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보시고 지금 다른 과목의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종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도 수시에서 지정 과목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정 과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 과목이 따로 있지는 않고, 지금 이제 계열별 반영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인문 쪽은 따로 가산점 없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기하, 미적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의 3에서 5%, 그러니까 4%는 없고 3% 반영하는데 5% 반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환 표준 점수의 3에서 5%, 그러니까 4% 없고 3%, 5% 이런 식으로 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과탐에만 지금 가산점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수학, 기하, 미적에도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수능을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사탐에는 사실 지금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따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과탐에 지금 가산치 지금 3에서 지금 여기에 아마 제가 5%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얹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얹었을 때 가산점을 이제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백분위별 점수대를 놓고 봐도 지금 이제 과탐 점수가 사탐 점수보다 2등급 컷까지는 대체적으로 높고 3등급 컷에서는 일단 인문 쪽, 사탐 쪽이 과탐 쪽보다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지금 국어나 영어, 수학에서 조금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오는데 난 탐구에서 올인했어. 그래서 탐구는 지금 1, 2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연계열 지원하고 싶어? 그럼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선택지를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를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에서 지정 과목은 따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정시에서도 뭐 따로 뭐 없죠. 대신 이제 인문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각 과목별 반영 비중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주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자연계열 지원자에 한해서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에 각각 이제 가산점을 좀 부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주대까지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기하 미적을 응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탐 같은 경우는 따로 가산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탐에서는 지금 뭐 가산점에 대한 증가분 추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과탐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과탐에 대한 점수만 나온 거지 수학 점수는 지금 계산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점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71.54에 3% 과탐 가산점만 주었을 때 2.15, 2.04, 1.92, 1.75 각 구간별로 이렇게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탐 자체는 아예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아주대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과탐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은 앞선 대학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산점을 부여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자유전공, 단과대 자유전공 이제 신설이 많이 됐잖아요. 융합학부라고 해서. 그래서 단과대 자유전공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만 사탐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자연계열이지만 단과대 자유전공 자연계열은 수학은 가산점이 없고 과탐만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작년에 인하대도 인문 자연으로 분리했었습니다. 사탐 과탐이 아니라. 그랬을 때 100분이 점수 100점에 대해서 변환 표준 점수 인문은 69.96, 그 다음에 자연 72.29로 자연이 좀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 96점에 대해서는 68.06, 66.63으로 역시 자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등급 컷 근처도 역시 자연 쪽이 인문 쪽보다 조금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컷 기준에서는 인문 쪽이 자연 쪽보다 조금 더 높았다. 다른 대학교들과 점수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랬을 때 각 점수에 이제 가산점 3%를 얹어놨을 때, 물론 여기에 지금 제가 2.1, 2.0, 1.9, 1.77이라고 준 거는 요거는 자유전공, 단과대 자유전공 쪽에 한해서 요 정도의 점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와 단과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과탐에 대해서 변표 3%의 가산점 부여한다는 건 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수대에서 각각 3%씩의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의 점수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점수 자체가 이렇게 앞선 우리가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를 보면 뭐 3점대를 가산점이 3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뭐 3점까지 넘어가는 학교는 지금 숭실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지 않을 뿐이지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그냥 과탐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과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정시에서도 따로 지정 과목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역시 수학, 기하미적, 그 다음에 과탐 선택에 대해서 100분위의 5%를 가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단국대는 그 점수 활용해서 표준 점수나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요. 국수, 탐 모두 다 100분위, 수능 100분위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 96, 89, 77. 제가 이제 이거는 컷까지만 지금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100하고 96 사이에 잘 체크가 안 되네요.
100하고 96 사이에 또 다른 이제 백분위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잘려져 있겠죠. 99, 98, 97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96과 89 사이에도 89와 77 사이에도 수많은 백분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백분위 점수의 5%씩을 자연계열 쪽은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탐 쪽 자체에 가산점이 없다. 그러면 백분위 점수 100점에 대해서 과탐 5%의 가산점을 줘버리면 결론적으로 5점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백분위 점수 96점에 대해서 5%의 가산점을 주면 4.8점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89점에 대해서 5%의 가산점을 얹어 놓으면 4.45, 그 다음에 77에 대해서 3.85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탐보다는 과탐 선택하는 게 자연계열 지원에서는 월등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비율도 뭐 보통의 학교들이 지금 3% 내외에서 설정한 거에 비하면 당국대는 5%를 지금 가산점을 주니까 결코 적은 점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지정 과목 없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지정 과목은 없고, 다만 인문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그러니까 뭐 서울과기대는 아시겠지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문계열 지원하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했을 때, 자, 여기도 변환 표준 점수 안 씁니다. 그냥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자, 그래서 표준 점수의 7%.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선택 시에 표준 점수의 7%를 가산을 주겠다. 근데 과목마다 표준 점수는 다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산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다만 올해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 효과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점이 제일 높은 과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한 70점, 한 73점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낮게 형성되는 과목 최상위 표점이 한 61점, 62점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과목별로도 표점 차이가 한 11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7%를 얹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 효과가 뭐 그렇게 작다라고 또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7% 정도의 가산점이라고 한다면 각 계열별로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주요 대학들 한번 이제 가산점 이제 부여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을 좀 살펴봤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 대학교들도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여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더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좀 생기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한번 좀 더 올려볼 건데, 네, 이제 7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바쁜 시즌이어서 네, 틈틈이 이제 만들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면, 네, 어쨌든 시간을, 이제, 그, 최대한 이제 좀 잘 활용을 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어쨌든 뭐, 가산점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으면, 최대한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사탐, 과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살펴본 대학들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라고 하는 이 모집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런데 이 모집 시기를 그냥 단절되어 있는 모집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그냥 연이어서 나는 그냥 수시에서 안 되면은 뭐 수시에서 안 되면 당연히 정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이제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시에서 다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뭐 인지상정이고 정시까지 이제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N수생들 비중이 이제 늘어날 거는 거의 이제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N수생 이제 늘어날 만한 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시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다. 근데 수시에서 지금 수능 최저까지도 잘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사실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냥 계열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는 결론적으로 과탐이나 기압 이적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뭐 정석대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학교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나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두 개의 동영상에서 살펴봤었던 뭐 최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하면 오늘 살펴본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살펴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탐까지 선택을 해서 뭐 꼭 맞춰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모르죠. 학생들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2합 4를 원하든 2합 5를 원하든 또는 뭐 2합 7을 원하든 내가 무조건 그 기준에서 탐구 쪽으로 나는 지금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탐 선택지가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꼭 사탐을 선택해라 또는 과탐을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각 대학들이 이렇게 펼쳐놓은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 그리고 또 전년도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그 가산점 3% 5%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변환 표준 점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까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성적표 상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최종 확정 요강이 이제 나올 때 뭐 변화된 변경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정도 내용 흐름대로 그냥 고스란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각 계열에 충실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라. 근데 수시를 준비하고 수시에서 나는 꼭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이제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리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의 연속인데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